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의문의 아리따운 여인이 왜 더듬었지? 아리따운해서 정말 진심인데 의문의 아리따운 여성이 한 분 앉아 계신데요. 저희 뽀탑과 1년 동안 함께했던 최다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최다희 인턴 PD입니다. 오늘이 근데 사실 이제 인턴이 끝나는 날이어서 이번 주가 이제 뽀양거탑 마지막 녹음 함께하는 녹음이에요. 너무 아쉽고 맞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네. 너무 뽀양거탑 정말 그냥 저는 너무 가족 같다고 느꼈거든요. 두 분을. 우리 여기 골룸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로. 네. 제일 허물없이 친했던 두 분과 이제 헤어져야 된다니까 너무 아쉬워요. 다른 팀들하고는 허물이 있었나요? 약간 있었어요. 다른 팀 들어라. 빨리 지금 듣고 있어라. 약간 어떤 종류의 허물이던가요? 약간 그런 게 있죠. 뭔가 그런 거. 예. 막 솔직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뽀얀거탑은 욕설이나 특히 이제 유일한 아나운서가 무심결에 평소처럼 내뱉은 욕설을 편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가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없었죠. 뭐 앞으로는 그러면 욕설도 편집하지 말아볼까? 괜찮으시겠어요? 누가 더 욕설 많이 하는지?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3인이어서 회식을 그래도 많이 했었잖아요. 음. 저희는 그 인원 제한에 걸리는 숫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친해지려면 사람이 진짜로 같이 밥을 먹어야지 친해지는 것 같아.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역대 PD 중에 제일 정말 잘 챙기고 잘 진짜 열심히 일했던 PD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진짜요? 역대 PD 우리 사실 다 대학생분들이 네. PD를 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 뽀얀거탑의 PD 출신들이 이게 이제 한 편의 기사로 올라가거든요. 물론 제 이름을 달고 가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기자는 그래요. 법적 네. 책임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무심결에 보긴 하지만 네. 절대로 무심결에 안 봐요. 왜냐면 이거 대충 내가 보시는 거 아니죠? 대충 보는 거 아니고 오케이도 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문구는 뭐 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 정말로 제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 정도의 식견이 있구나.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확실히 저희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대학 교육이 정상화된 것 같아. 우리 때는 진화했다, 사실, 진화. 저희 때 제가 사실 우리 진짜 똥오줌 못 가렸는데. 돌이켜서 대학생으로 생각하면 정말 뭐 어떻게 감히 그죠. 그런데 그랬는데도 그 중에서도 최다희 PD는 뭐 정말로 그 중에서도 제가 요약글 같은 감사합니다. 거를 이제 매번 우리 네. PD들이 올려주는데 수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거의 없었죠. 네. 그거는 기자님이 사실 하신 말씀 그냥 전 요약하는 거였고요. 아니 어떤 이 거는 장황하고 앞뒤 안 맞는 말을 요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한 말을 제가 기사로 못 쓰겠어요. 너무 장황해. 그리고 막 너무 웃겨. 새길로 막 쎄. 그렇죠? 새길로 갔다가 막 돌아왔다가 뭐 그러는 네. 건데도 그래서 참 이번은 늘 서운했지만 이번은 더 특별히 서운한 마음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또 특별히 나가는 인턴 PD가 또 이렇게 우리한테 반대로 선물을 주고 가는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머그컵에다가 그러게요. 저희 얼굴을 맞아요. 그림으로 새겨서 주셨는데 저는 제 모습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유일한 아나운서는 10년 전 모습이에요. 10년 전 사진 있어요? 다 똑같이 나의 그리려고 미모를 노력했어요. 못 담긴 했지만 감동적인 선물이에요. 최다희 그래? PD 너무 저는 고마워요.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또 시작됐다. 바꿔서 가질까요 우리? 난 저 남자는 괜찮은 것 같아. 조동찬 얼굴을 그린 게 아닌 것 같아서. 눈매가 다정하죠. 알겠습니다. 눈매가 착해 보여.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다희 PD 꿈이 별말씀을요. 또 방송국에 입문하는 게 꿈인데 네, SBS 맞아요. 뭐 예.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꼭 만날 수 있었으면 SBS에서 좋겠어요. 뵀으면 좋겠네요. 예. 진짜 SBS 너무 뵀으면 좋겠다. 감사해요. 말씀만이라도 저 정말 너무 들어오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건 저희 팀에서 드리는 선물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네. 머그컵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거고요. 네. 이제 연말을 결산하면서 한 해 동안 또 수고해주신 팟캐스트 내 기자님들, 아나운서님들께
작은 와. 정말 약소한 상을 아니, 다른 준비를 프로그램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요. 최고다 진짜 여기. 그래서 자 먼저 류일아 아나운서. 네. 류일아 아나운서의 떨리네요. 상은 네. 비주얼의 정상입니다. 아니 잠깐 있어봐. 정상은 지금 웃을 포인트가 탑. 자 탑. 그러니까 탑이지. 탑인 거죠. 스탠다드가 아니라 탑. 탑. 이거 저 오해 소지가 있네요. 비주얼의 정상. 가로 제가 열고 그러니까 TOP 비주얼은 써주세요. 노말이다. 뭐 이 정도. 네, 아니죠. 노말. 비주얼의 탑. 탑이라고요. 탑. 지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류일아 아나운서님 비주얼의 정상. 아나운서님은 올해 뽀얀거탑에서 우월한 비주얼과 출중한 진행 실력으로 유쾌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게 방송을 이끄셨습니다. 가볍지 않았나요? 아, 그럼요. 천만 다행입니다. 조동찬 기자님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시며 뽀얀거탑의 롱런에 기여하신 아나운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8일 SBS 골라듣는 뉴스를 너무 감사합니다. 비주얼의 정상. 이런 진짜 멋진 상을 받게 된 거는 여기 제작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뽀얀거탑을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럼요.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비주얼의 탑 유일하였습니다. 비주얼은 정상이다. 아니 이 상이 정확하네 이름이. 그럼요. 조동찬 선배님 상 이름 되게 기대되는데요. 네. 긴장되시죠? 아니 제가 비주얼의 점심을 바텀상 이런 거 없어요? 산에서 김혜민 기자랑 먹었는데 네. 혜민이가 물어보더래. 선배는 음. 무슨 상 이름이 뭐예요? 그랬고 그런 게 있었더니 다들 받은 사람들이 네. 내 상 이름이 궁금하대요. 너무 궁금하대. 왜? 어. 그러니까 뭐 저야말로 비주얼의 탑 아닐까요? 자, 기자님은 진짜 궁금하다. 아, 너무 궁금하죠. 음. 자, 과대망상. 너무 과대망상. 딱 적절한 상이야 이거.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다 정해놓고 뽑았다가 아, 진지한 버전 이건 사실 페이크고요. 아, 진짜 진짜 두 가지 버전은- 버전이요. 아, 진짜 이거 버전은 디테일하네. 의학 전문 기자의 표상을 드립니다. 이야. 이게 더 마음에 드세요?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네 과대망상이. 둘 다 읽어볼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고요. 아, 진짜? 근데 뭐 과대망상 내용 없어도 딱 와닿지 않나요? 그쵸? 일단은 제일 심한 그 과대망상 쪽이 뭐냐면 그 자신의 외모를 그 롱다리의 과대망상. 굉장히 나 비슷하게 아니, 따라오려고 근데 노력했던 과대망상 제가 그런 게 정말 있었죠. 억울한 게요. 네. 저는 바지를 줄여 입은 적이 없어요. 안 물어봐. 그냥 입어요. 혹시 8부 바지, 7부 바지 즐겨 입으십니까? 아니 그냥 보통 친구 바지를 입으면 8부 바지, 7부 바지가 되고요. 그래서 네. 자 어쨌든 제가 과대망상 해야겠다. 과대망상으로 그냥 할까요? 의학 전문 기자의 표상보단? 아 근데 또 그러니까 그때 자랑하고 싶은 거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버전 드렸으니까 외부에선 의학 전문 기자의 표상 받았다고 하시고 주변 분들에겐 과대망상 받았다고 하시고 네. 어쨌든 읽어드리면 네. 조동찬 기자님 의학 전문 기자의 표상. 기자님은 올해 뽀얀거탑에서 믿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며 어수선한 시국 속 국민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셨습니다.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도에 앞장서시고 소시민의 삶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신 기자님께 깊은 감사를 오. 드립니다. 아, 내용이 SBS 진지하다. 골라듣는 뉴스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자님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우리 뽀얀거탑은 선배님이 아유. 99%를 이끌어간다고 아니요. 해도 과언이 그렇게- 아니죠. 네. 그 정도까지 과대망상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오늘도 이제 뽀얀거탑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네. 저는 뽀얀거탑을 왜 하느냐. 음. 일단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왜냐면 제 속에 담아냈던 울분을 표현할 길이 뽀얀거탑만큼 만만한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편집당하고 커트당하고 그런데 뽀얀거탑이야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속 시원히 하고 그리고 그때 가졌던 감정들을 기억하려는 이유가 이건 뽀얀거탑에서 얘기해야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지난주 거리두기 강화하는 뉴스를 했던 날 그날 저녁에 아마도 자영업자 홍대의 어떤 고깃집을 하시는 분으로 추정되는데 10대 중위가 확진자 제일 많다면서요. 60대 환자가 위중증 환자의 95%라면서요. 저희는 학생 그 손님 나이 때는 없고 안 60대 온다고. 손님도 없는데 왜 제가 음.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무것도 못했던 제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다른 관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지막 제 발언이 이 발언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의 발언. 우리 모두는
국회 세미나의 모든 모임분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월급을 받으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혀 생계 걱정은 없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계 걱정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건 아닌지, 근거가 있다면 의미라도 있지만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언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언제까지 이 방법이 통할까요?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하고 넘어지더라도 나자빠지더라도 계속 우리의 삶을 찾으려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숨죽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나왔죠. 2020년 취업률이 떨어졌어요. 뭐 예상됐던 거지만 이렇게 젊은이들의 삶을 꽁꽁 묶어놓고 코로나라는 감염병 확산을 목적으로 젊은이들의 삶을 우리가 묶어놨네요. 그리고 난 정말로 묻고 싶어요. 가장 큰 피해가 있는 60대 고령분들에게 우리 물어본 적 있나요? 사실 가장 큰 피해는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동시에 다 얽매여서 사는 거 바라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안 바라세요. 우리 애들 잘 놀고 평상시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들은 앓고 계시느라고 사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삶을 옥죄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31일 날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당연히 정부 쪽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 거리두기가 갖고 있는 리스크도 많이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하신 분들 저희한테 제보 주세요. 제발 힘들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는 많이 했어요. 저희 SBS 보도국은 그래도 참 제 동료들 너무나 존경스럽게도 많이 전달해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계는 참 너무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지겨운데 내가 지겹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동료 의사님들이 힘들다고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다. 힘드신 건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정말 존경드리고 박수드리고 막 업어드리고 제 월급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지만 지금 힘든 분들은 일단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계를 잃는 분들, 생계를 잃으니까 또 하시는 분들 때문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는 뉴스 다른 채널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없었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이제 뽀얀거탑인데, 그래서 저를 위한 방송 그런 걸 이제 우리 류일 아나운서가 잘 받아주고, 사실 딱 보기에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사람을- 나 그거 인정해. 사람을 역시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사실 저도 얼핏 보면 바보 상이에요, 제가. 근데 그렇진 않아요. 갑자기 막 자학하시고. 아니, 과대망상이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아니요, 저 마음에 들어요. 과대망상. 그렇게 그냥 평생 과대망상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이게 물론 요즘은 저는 요걸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의료계 네. 내부에서도 지금 병원이 힘든 것보다는 뭐 다른 쪽이 힘든 부분에 더 제가 무게를 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지만 3차 접종에 대해서도 2차 접종까지는 저 백신 부추기는 적이었는데 3차 접종은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의견을 주시던, 그동안 저에게 의견을 주셨던 전문가들의 말씀을 전달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냐면 외줄 타는 심정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이제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욕 먹다가는,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구속당하거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제가 이거 한다고서 남는 거,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다고 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이게 하면서 내가 뭐라 해, 이런 것들에 계속 사선을 타고 있을 그런 시점. 그래, 뭐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해봐.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해봐. 이런 게 얼마나 지속됐는지 모르겠어요. 꽤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과대망상을 주시니 정말로 큰 힘이 되네요. 내용이 너무 좋다. 근데 이것도 직접 쓰셨어요? 최다혜 네, PD? 저와 부장님이 이렇게 이야. 부장님의 또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 완성을 했고요. 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리면 네네네. 저는 1년간 뽀얀거탑을 편집하고 또 녹음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전 진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좋아하신다. 그럼 좋아하지요. 좋아. 계속해봐. 아니 그러면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 그것까지는 생각을.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보들은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맞는 건지 또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도 굉장히 헤매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 인턴 PD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정확하고 과학적인 그 정보들을 기자님을 통해 들으면서 좋았죠. 네,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건 정말 돈 내고 들으라고 해도 나는 듣겠다. 팟캐스트가 유료화돼도 나는 뽀얀거탑은 유료 결제하고 들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그만두신 마당에. 근데 정말 코로나 시국에서 네, 너무나도 이제 그렇잖아요.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 정보들이 있는 와중에 맞아요. 뽀얀거탑이 정말 딱 들으면 이게 정말 진실된 그쵸. 정보구나.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저도 정말 맞습니다. 이게. 뭐 감사한 일이고 예. 근데 무료로도 더 들어주세요. 무료로. 많이 아직 들어주세요. 우리가 돈을 우리 받기에는 많이 안 들으시거든. 조회수가 지금 고파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초에만 해도 백신 접종 2차 하시는 분이 우리 국민의 80% 90% 되면 일상 회복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보도해드렸어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다 가짜 뉴스를 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3차 접종 얘기를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신이 공짜는 아니었죠. 지금도 부작용을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현대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이라고 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을 하시죠. 그거 누가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공짜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부작용으로 큰 변을 당하신 분이 부작용 주장으로요. 현대과학이 아직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혹시나 뽀얀거탑 청취자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잠에 들 때는 그러니까 몸서리 쳐질 만큼 되게 떨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사실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되게 회의감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에요. 일단 2차 접종 안 된다. 죽중 확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제 스스로 딱 알았을 때 저도 뭐냐면 우리가 90%가 된다면 제가 믿는 저의 종교인 현대의학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자신 있게 정말로 또 제가 또 자신 있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건 또 좀 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걸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몇 분은 또 본인도 맞으시고 부모님께 맞으시고 자식에게도 맞으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로 여러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전문가들에게 들은 얘기, 내가 지금 읽은 논문이 6개월 후에는 또 가짜 뉴스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길이 최선을 다한 길이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 팔자겠죠. 그리고 같이 이제 또 태운다면 뽀얀거탑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저와 같은 팔자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서 이제 감사드리고 커다란 위로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과학적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과학이 뭔지 모르겠고 우리가 하는 과학적 근거 수준이 뭔지 내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온몸으로 지금 막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최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최상급의 정보들을 기준으로 선배님이 그쵸. 말씀을 해주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선배님은 항상 좋은 장점이 바로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맞아요. 하고 사과를 하면서 정정을 해 나가셨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적어도 저는 이제 타사랑은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SBS에서는 여러 동료들과 일해봤는데 저희 SBS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회사를 통해서 배웠고 네가 어떤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가장 잘한 일은 그것을 정정하는 일이라고 10년 전, 10여 년 전 제가 여기 입사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고 또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저는 무조건 기사가 되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뽀양어탑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키 크는 기계를 파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계는 키를 키운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칭 기계일 뿐이에요. 과대 광고일 뿐이죠. 제가 취재했어요. 당연히 뭐 그때도 잘했겠죠.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딱 꼼짝마 하면서 니네 다 죽었어 망했어 하고서 딱 취재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저의 부장이 그래 이 뭐 취재는 잘 됐네 이 기업이 잘못했네 근데 무슨 뭐 매출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연간 16억 매출이고 3년 했으니까 뭐 4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네. 우리 보도가 나가면 망하겠네. 그러더니 동찬아 네가 망할지 안 할지 판단해봐. 망해도 되는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해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저에게 또 엄청난 제가 받은 가르침이죠. 이 회사를 생각해보니까 잘못은 잘못인데 그 회사가 망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기사가 아예 안 나갔습니다. 그냥 그 부장이 그럼 빼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엄청난 저에게 큰 뭐 배움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저의 일상 이런 것들에 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기자 생활을 해왔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19는 너무너무 저한테도 어렵고 지금은 특히 이렇게 사실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망연자실이었어요. 제가 약속을 취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속은 사실 뭐 요즘에 보자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딱 하나였어요. 그 기간에 2주 동안에 제가 잡은 네. 약속이란 건 하나만 취소하면 됐으니까 별 타격이 없는데 와 이거 저에게 그 쏟아질 또 그런 제보와 메일들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역시 그날 첫날 바로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그리고 저는 뭐냐면 그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10대와 60대가 문제라면 왜 그 문제인 것에 전부 다를 다 못 살아야 되는지 살 사람은 좀 살고 그런 방법은 정녕 없는 건지 하는 여러 뭐 자괴감에 빠지고 막 이런 특히 그렇고 지난 주는 되게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저에게 우울감이 지배됐던 그랬었어요? 그런 뭐 그래도 뭐 평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별 표시도 안 여기 와서 나죠. 맨날 웃고만 계셔갖고 그쵸. 방송할 때 빼고 말이야 아무 문제 없으신 줄 알았네. 힘내세요 선배님. 힘내세요. 네, 아무튼 오늘 최다희 PD 마지막은 네. 이렇게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제가 또 나중에 네. 꼭 정말 이 바닥에서 뵐 수 있기를. 우리 다이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지금처럼만 하시면 이 진짜요? 바닥에서 꼭 음. 그리고 이 바닥보다 더 좋은 바닥으로 아니 차라리 너무 더 감사해요. 이 바닥이 아까울 정도로 근데 인턴이란 개념이 여기서 일을 잘하면 약간 정직원으로 가야 되는 개념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그거는 없네 우리 근데 회사는. 그런 건 채용형 인턴이라 아니 그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음. 따로 또 채용을 하고요. 이건 완전 이건 다른 그냥 인턴. 정말 인턴이기 경험만 할 수 있는 때문에 인턴. 네. 어쨌든 저는 낙하산이라도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두 분처럼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또 불러주세요. 회식할 때. 어이, 아니 방송 출연도 하세요.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 뭐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올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거 묻고 싶었어. 뭐요? 우리 학생들이 취업률이 지난번에 보니까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음. 현장에서 그 실제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말 취업이 어렵긴 어려워요. 안 그래도 네. 어려운데. 근데 이게 저희 청년들을 보고 벼락거지다 뭐보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벼락이 아니라 늘 이랬어요. 아, 원래 어려웠어서. 늘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랬다? 이건 사실 아니고요. 그냥 충격적이다 이 얘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코로나 특수상 이게 없네. 원래부터 그냥 원래부터 코로나 늘 정도 힘든 정도였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대졸자들이 포화된 이 음. 시장에서 사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건 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어서 저희는 뭐 이게 코로나 탓이다라고 보진 않고요. 뭐 영향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게 막 엄청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을 땐 그렇습니다. 늘 어려웠다. 그렇게 초연하게 대처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최다희 PD처럼.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묵묵하게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뽀얀거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 주제 전에 좀 빠지겠습니다. 왜? 본격 주제도 같이 하지 그래요? 아니 빠질게요. 그 본격 주제도 하자. 그래요? 해. 알겠습니다. 들어와. 그러게. 자, 그럼 어떻게 사연이 있긴 한데 본격 주제만 룰을 오늘 가져야 돼. 하는 걸로 시간이 많이 네. 모자르니까요. 사연은 다음 주에 또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본격 주제는 올해 마지막을 또 장식하는 얘기 코로나네요. 어김없이 뭐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방어가 될 수 있나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독일 네. 연구진은 오늘 아침 기사에서 부스터샷 맞으면 오미크론 방어력이 100% 회복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고 반대로 뭐 오미크론 지금 나온 백신으로 못 막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네. 일관성이 없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예.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SBS 8시 뉴스 출연에서는 제가 그냥 설명드렸는데 12월 9일 파이자 CEO가 미국 파이자 CEO가 오미크론 기존 백신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막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파이자 백신은 미국 회사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사가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은 파이자 앤드 바이오엔테크사 이렇게가 제조한 이거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네. 크리스마스는 뭐 했어요? 그냥 집에서 술 마셨는데요. 그랬죠? 그랬을 것 같았어요. 아유, 근데 괜히 물어봤다. 12월 26일 네.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의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백신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맞기 어렵다. 이너프하지 않다. 투 스탑 오미크론이에요. 예? 못 맞겠다는 거죠. 네. 아니 양측 파이자이엔 바이오테크인데 12월 9일과 26일 정반대죠. 그리고 영국의 보건당국에 있어요. 영국에 쭉 하는 저기가 역시 12월 9일 날 오미크론 3차 접종으로 80% 예방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12월 26일 똑같은 연구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미크론 3차 접종으로 막기 힘들다. 이렇게 상반된 똑같은 회사의 CEO, 똑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네. 똑같은 연구진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12월 9일을 보겠습니다. 네, 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12월 있었던 9일은 거죠? 네. 3차 접종이 오미크론을 막는 효과를 관찰한 기간이 얼마냐?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그걸 보고 저는 분석한 뭐냐면 결과. 국내 우리 백신 전문가들이 아니 고작 한 달 관찰해가지고 임상 시험도 한 달을 관찰해가지고 결과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사실 한 달 관찰해가지고 오미크론을 막는다라고 결과를 발표한 게 섣불렀다. 저는 이게 현대 의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40%까지 떨어진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같은 연구팀이 그 연구예요. 그 연구를 16주를 더 지켜봤더니 토탈 10주 지켜봤더니
35에서 45%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페이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BBC 라디오 방송에서 했어요. 저도 그 BBC 라디오 방송의 텍스트를 보고 알았는데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 입장에서 언론에서 섣불리 저는 왜 그때 그런 80%를 막는다는 얘기를 안 했냐. 그때 이거 한 달만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 단톡방의 전문가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 한 달 찾기 쉽지 않거든요. 봐보면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게 델타 이런 것도 다 봐가지고 이게 오미크론을 얼마간 받는지를 알기 어려워요. 저같이 다리가 긴 사람도.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때 델타를 관찰한 기간 좀 오래됐거든요. 막 네. 9개월 이렇게 2차 접종에 9개월 이렇게 해서 자체 이거 9개월 정도 본 건가? 아 근데 3차 접종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미크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9개월이나 됐나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착각했는데 역시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해서 오미크론 한 달 본 겁니다. 아니 백신의 효과를 한 달 갖고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건 너무한데요? 라고 했던 거라서 저는 힘줘서 안 되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났죠. 제가 아니라 제 조동찬의 보도가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은 그냥 이걸 예측한 거예요. 자,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 네이처에 발표한 거에서는 오미크론 기존 백신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원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독일에서 정반대의 연구가 나왔죠. 막을 수 있다. 100% 막는다. 네. 사실 백신 100% 막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저는 안 믿어요. 100%를 나오면 일단 안 믿어요. 우리 95% 수치가 이미 우리 이상한 95% 나온다는 네. 거 2차 접종 음. 95% 94%인데도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3차 접종 아니죠. 4차 접종 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100%를 얘기한다? 되게 과학자로서 전 독일 과학자 저희가 면전에 있으면 정말 독일어로 막 나쁜 말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독일 연구 그래도 조선일보 이영환 과학 전문 기자는 잘 쓰셨어요. 거기서 한 달 지켜본 거라고요. 한 달 지켜보고 100%라는 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용으로 오미크론 막으려면 한 달 유지할 거면 맞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그걸로 3차 접종을 권장할 거면 한 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한 달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걸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그리고 한 달 안 걸릴 거면 한 달 동안 내가 안 걸릴 확률을 이득을 다시 따져야 되거든요. 네. 한 달 동안 내가 안 걸릴 확률과 백신을 맞았을 때 이걸 다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은 6개월 1년 따지고 안 걸릴 확률 한 달로 해가지고 리스크 베네핏을 계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현대의학이 제가 학생 때 저의 교수님들이 은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배우지도 않은 대로 이렇게 막무가내하는.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도 섣부른 전문가들이 너무나 이런 것 없이 함부로 얘기해요. 예? 물론 아까 저는 어떠냐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전문가들 꼭 조동찬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문가인 척하는 거예요. 조동찬 수준밖에 안 되면서 제발 전문가인 척하지 마세요. 제발 물으세요. 예? 당신이 의대 교수라도 수준이 조동찬밖에 안 되니까 백신 전문가 이거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조동찬처럼. 예? 그래야 틀린 기사들이 안 나오고 헛된 기사들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헷갈리시죠? 헷갈리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네. 백신 접종 2차 접종 완료면 우리 일상 회복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일단 국민들께 현대의학의 한계였음을 사과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죠. 3차도 완료요? 미국에서 완료 기준 바꾸겠다고 하는데 저도 안 믿겨요. 제가 맨날 찾아봤던 게 미국 CDC 가이드라인이고 오늘도 CDC 가이드라인 하고 저의 중요한 교과서적인 거지만 저도 안 믿겨요. 예? 제가 40대 초반인데 40년 넘게 믿어왔던 미국 질병관리 예방통제센터 가이드라인도 저도 됐다. 이걸 믿으라고 나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3차 접종이면 완료됩니다. 라고 그렇게 보도하라고? 아니요. 저는 3차 접종 완료라는 보도 안 할 거예요. 못 하겠어요. 예? 3차 맞고 4차 맞고 또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그런데 이제는
그게 완벽한 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일상으로 회복시킬 게 아니면 그러면 리스크 베니핏 다시 따져야죠. 네, 우리가 지금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있는 백신 부작용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중학생 지금 백신 맞고서 에크모 달고 있다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에 10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10대에서 19세는 코로나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백신 부작용 사망자는 단 한 명이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다시 원래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오미크론 델타는 뭐냐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나라 보도와 전문가들이 놓친 게 오미크론 3차 접종으로 80% 맞겠다고 하는 그 연구에서 3차 접종이 델타를 막을 확률은 96%예요. 그러니까 델타에 비하면 오미크론은 원래 떨어진 거예요. 근데 델타도 지금 2차 접종을 안 돼서 3차 접종하잖아요. 근데 델타 96% 맞는 건데 오미크론은 8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델타에 비해서는 확 떨어지고 시간 지나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3차 접종을 오미크론으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일련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런 것들은 기간이 한 달 관찰했던 한계가 있었고 그 한 달을 강조하지 않으면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한 달을 뭐 아니라고 한 건 아니니까. 엄청 효과 근데 있는 강조하진 것처럼, 않았죠. 네, 오해할 그러면 수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저는 현대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것 델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망자 위중증 전부 다 델타입니다. 오미크론은 다경증이에요. 네. 우리는 델타 때문에 3차 접종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동의하는데 네. 우리가 선택한 3차 접종이 오미크론까지 막는다는 얘기는 아직 검증된 건 없다. 과장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우리가 맞은 2차, 3차 접종이 오미크론을 아예 막아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다만 오미크론 자체는 경증이지만 이게 우리가 맞았던 2차 접종, 3차 접종의 효과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걸리는 거는 걸리더라도 오미크론을 가볍게 앓을 수는 있겠다라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3주 전인가요? 한 4주 전인가요? 오미크론이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지금 점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네. 어제 우리 SBS 김수영 기자의 앵커 멘트에 보여줬지만 확진자는 확 줄었어요. 네. 근데 사망자는 더 늘었어요. 확진자는. 네. 근데 사망자가 더 줄고 있죠. 확진자는 늘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건 이것 갖고 이것도 문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일단 사망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인가요? 예? 그러면 확진자 줄고 사망자 늘어납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보통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사망자도 같이 늘어난다고 네. 생각하셔서 네. 그렇게 생각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사망자가 줄어드는 거는 희소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확진자 줄고 사망자 늘면 좋은가요? 이상한 전문가,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판을 쳐요. 반대로 그럼 확진자 줄고 사망자 내는 게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까?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확진자가 돼서 사망자로 시차를 두고 늘어난다면 그건 문제겠죠. 예. 그럴 가능성. 또 오미크론이 또 변이가 돼서 많은 사망을 불러일으킬 재앙의 어떤 바이러스로 변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주는 거는 희소식이에요. 예? 사망자가 정체도 아니고 줄어드는 건 희소식이라고요. 이걸 위험 사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저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덕목이 있는데 백신 제조국은 코로나 이후로 최대 흑자를 벌인 나라 전체가 우리가 거기에 그 논리에 휩쓸려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우리는 정신 차리자고요. 사망자가 줄어가는 게 희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는 일부 전문가예요. 근데 그 일부 전문가가 워낙 많은 데서 기사화돼서 그렇지 그게 희소식이 아니라니
그러면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게 희소식인가요? 사망자가 주는 것과 줄지 않는 것과 사망자가 누는 것 세 개밖에 없습니다.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주는 게 희소식이 아니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망자가 주는 건 무조건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가지만 다만 확진자가 늦는 건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사망자가 줄지만 확진자가 늘어서 이건 희소식이 아니다. 경고 사인이다. 아이고 참 그럼 반대로 되시라고요? 확진자 주고 사망자 내려볼까요? 그러면 정반대로 예? 되게 나쁜 사람. 물론 확진자들 두고 사망자도 줄었으면 좋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 저는 다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야겠다. 어떤 의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짐작은 가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무슨 장관 되고 하시는 사회가 될까봐 저는 너무나 염려스러운데 사망자 주는 건 그냥 삼척 동자도 아는 거예요. 감염병에 사망자가 주는 건 희소식이에요. 확진자가 너무 늘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건 뭐 그거대로 단점이지만 일단은 사망자가 주는 건 희소식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래도 오미크론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그렇다면 오미크론 다 대체할까 퍼뜨릴까? 그거는 여러 가능성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오미크론이 전파가 되면서 또 변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변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것 자체가 위험한 사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헛소리입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싫어요. 정말 나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거는 확실한 거고 앞으로 뭐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렇게 이제 정착하는 건가요? 코로나19가? 아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지만 왜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델타보다 더 빠른 게 나온 건 현대의학이 예상 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델타보다 더 빠른 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현대의학이 나왔어요. 아니 델타보다 더 빠른 게 나오다니. 그게 뭐 IR 지수 무슨 뭐 지수 이렇게 따지면 불가능한 게 나왔어요. 5G다 5G. 그러면 우리가 뭘 장담해요? 쓰게 빠이. 우리 현대의학 장담해서 가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 장담 못했고 그러게. 오늘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래요. 근데 이게 또 탑재에서 치명률 높은 델타만큼 비슷한 거 나오면 이거 감당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병원이 우리 전문가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한계 있어요. 백신 놔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 백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우리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하고 같이 가야지. 저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의학 전문이라는 게 되게 지금 저한테 부담스러워. 내가 뭘 전문이지? 정말 제가 의학 전문으로 열심히 타이틀 달고 했던 게 진짜 우리 국민들 인원들의 삶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드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말 모르겠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거는 저는 지금 뭐냐면 이제 알겠다. 내가 뭘 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12살인데 접종 완료했습니다. 2차 맞았는데 네. 주변 사람한테 마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마쳤습니다. 저 따져보니까 저희 애가 상대해야 되는 고위험군이 3분이나 계셔서 마쳤습니다. 네. 맞춰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맞다는 생각이 진짜 맞는 건지 저는 확신이 안 돼요. 왜냐면 1년 반, 2년 가까이 해가지고 틀렸으면 틀린 걸 제대로 보자고요. 틀린 걸. 우리를.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정보도 완벽하지 않는데 그 완벽하지 않은 정보를 그것도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알려드려요? 국민들한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나쁘죠. 아무튼 이 오미크론 3차 접종이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100% 예방한다는 효과 80% 전부 다 한 달 관찰한 거고요. 조금 시간을 댔더니 같은 연구에서 뚝뚝 떨어졌고요. 그래서 똑같은 파이자 CEO와 바이오엔텍 CEO가 같이 파이자에 대한 동업자가 다른 말을 한다는 여기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저는 뭐냐면 그 한 달 결과 갖고 3차 접종 오미크론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웠던 현대의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한 달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페이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달을 빼고 하는 것은 페이크죠. 일종의. 아무튼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공식적인 사망자가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요? 아니 우리나라는 다경증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요. 아직도 오미크론의 사망자를 치면 기사에서는 영국 오미크론 첫 사망자 기사밖에 안 떠요. 네? 아, 이군이 12명으로 증가했군요. 오미크론이 8일 전에. 영국에서. 네. 네. 그러면 사망률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사망자가 없는 건 아니네요. 네. 12명 정도면 잠깐만요. 얼마나 봐야 되나? 그러면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나온 비율이 델타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델타보다는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아무튼 오미크론 사망자도 지금 업데이트면 1명, 12명. 그런데 지금 미국도 우세종 됐죠. 뭐 남아공 진작에 우세종 됐죠.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수십만 명이 감염되는데 이 정도 사망자는 물론 세계보건기구 했지만 물론 지금은 델타와 오미크론의 중간 짬뽕이긴 했지만 오미크론이 넓어지면서 사망자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미크론도 약한 분에게 걸리면 사망하니까 오미크론 걸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절대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자가 주는 것을 희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학이 아니고요. 그건 상식도 아니에요. 사망자가 줄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지금 위중증 사망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발표도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사망자인데 사망자 주는 게 희소식이 아니라뇨. 무슨 되도 않는 말을 그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 되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 때려주고 싶어요. 막 화면을 막 이렇게 쥐어받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오미크론 얘기하다가 놓친 이제 이야기들은 또 새해에 돼서 더 많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네. 3차 접종 지금 3개월로 권장하는데 네. 백신 패스는 6개월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전에 소개 다 해드렸지만 영국은 40대 이상부터 3개월이고요. 나머지는 6개월이고 미국은 전연령 6개월입니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죠. 우리나라는 한 중간쯤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단축시킨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 제조국도 아니고 백신 팔아먹기 위한 저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뭐냐면 일단 60대 사망을 최대한 빨리 좀 막아보자고 하는 좀 다급함이 있었어요. 이 정책 결정에는. 그래서 그 다급함은 충분히 저는 존중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개개인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2차 접종 완료를 하고 나니까 40대 이하, 50대 미만은 독감 치명률보다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럼 독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은 독감 치명률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은 방역 패스 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올 겨울 나야 되니까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선택의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게 3차 접종을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달될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는 맞을 거고요. 근데 아무튼 그 시기는 그렇게 40대 이하는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보인다. 50대까지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전연령으로 했냐? 네. 일단 60대 이상의 이런 3차 접종에 붐을 일으킬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1,000만 명이 훨씬 넘게 맞으셨죠. 대단해요, 사실은. 나는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 지금 막 이렇게
뭐 한다 자괴감인데 제가 어제도 미국 데이터랑 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백신 청정국이에요. 미국이 뭐라고 제가 한번 볼게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지랄할 입장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야 된다. 훈수존 입장 아니에요. 미국 5,220만 명이 감염됐어요. 81만 명이 사망했고요. 우리는 확진자가 61만 명이고 사망자 5,300명이에요. 10배가 뭐예요? 이거 지금 5만 몇 배입니까 이거. 사망자로 따지면 그렇고 인구 대비도 그렇고. 인구 대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코로나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나라가 지적질 당할 우리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다른 나라는 어쩐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뭐하니 하지 마세요 제발. 네? 너나 잘 살고 그러려면 너나 프랑스 영국 가서 살고 너나 미국 가서 사세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저는 지난번에 영국 프랑스랑 비교했을 때 그랬고 어제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참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백신 접종 미국이 다 생산하고 미국이 제일 먼저 했지만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정말로 그냥 남을 생각하는 의식. 그다음에 마스크 정말 잘 쓰시잖아요. 네. 엄청 잘 쓰시죠. 진짜 이제 이거는 우리 습관이 국민들 됐어요 이제는. 너무 칭찬해 드려야 되는 일이고 예? 함부로 우리 국민 이렇게 함부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욕하는 그런 어정쩡한 그때 내가 한 공무원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서 영국 프랑스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열이 받아서 그렇게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국민 지금 우리 상태 물론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1등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해야 돼요. 네. 그런데 20등 30등과 비교 당하면서 1등 너 왜 그따위야 이렇게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함부로 미국 함부로 영국 함부로 프랑스랑 비교해서 우리 국민 탓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우리 국민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해 진짜. 올해 마무리 멘트는 너나 너나 잘해. 잘해로 너나 잘해 국민 탓하지 말고. 아주 야무지게 선배님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뽀얀거탑도 역시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백신 패스도 시행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될 것이고 치료제 도입에 대해서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더 유용한 소식 그리고 치료제 풍성한 얘기를 얘기, 못했네요. 오늘.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치료제는 다음 내년에. 주 1월 초에 이제 하니까 도입 시점 맞춰서 치료제 네. 모든 것 그때 한번 좀 정리해 그러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더욱더 풍성해질 뽀얀거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년 동안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는 더 건강해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세요, 셰피디님. 네. 앞으로도 뽀얀거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청취자의 입장에서 뽀얀거탑 매주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